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에 보면은 단속, 삼매, 그 다음 구조는 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정의 사막에 대한 공부인데 동대대학원에서 제가 어제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진도 좀 비슷하게 나가요. 보니까 그 개정의 사막 세 가지 배움에 대해서 이제 차명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요. 실습을 좀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찻잔 전부 다 갖추세요. 저도 찻잔 하나 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저쪽에 있는 찻잔 일단 빌리시고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의 기준을 봐가지고 개정해 사막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명상에 대한 그 감시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국내에서도 보면은 대형 명상센터가 건립되고 있거든. 그 말은 국민들이 명상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20세기 때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그거는 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이 지구 온난화가 벌써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은 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명상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 이랬습니다. 그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명상을 하더라도 수많은 명상이 있는데 그 명상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명상을 배우면서 이 명상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차명상을 여러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세 가지 조건이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 두 번째는 집중, 세 번째는 이제 분석에서 통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없는 명상은 좀 곤란하다. 자, 도덕성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상당히 도덕적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알다시피.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를 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명상의 입장에서는 계를 받지 않고도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은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덕성이 갖춰지는 겁니다. 도덕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표를 하나 그리고요.
이게 이제 명상, 명상의 족구죠, 족구. 그러면 이제 차 명상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족보가 없는 명상 그리고 맛보기형 명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명상도 많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잘못된 명상을 이제 들어 그러면 도덕적이지 못한 명상이 있어요. 도덕적이지 못하다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심성을 파괴하는 그런 명상도 있어요. 때려 부수고 없애고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 상상으로. 그래서 몸을 막 그냥 상상의 칼로 잘라버린다든지 몸을 냉장고에 넣어 얼어가지고 막 부순다든지 이런 명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명상이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오장육부를 막 내가지고 이렇게 도마위를 놓고 상상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요즘은 태양 속에 자기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명상이에요. 거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매우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하지만 상상이지만 폭력적인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수련을 하신 분이 부부가 왔는데 그 남편이 8년 동안 그걸 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부인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네 왔길래 왜 그런 폭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명상을 하느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때 부수고 없애고 죽이고 막 완전히 호공을 만들어버리고 생각도 없애버리고 과거 기억도 없애버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달이라든지 지구라든지 항성을 상상을 수소폭탄을 장체가 부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아마 당신의 부인을 폭행하는 것은 그거 관련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제 도덕성을 갖다 주는 어떤가 하면 알아차림이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이제 요거 알아차림은 한문으로 보면 정념입니다. 정념 번역하면 알아차림입니다. 요것이 이제 감각기관을 단속, 눈, 귀, 코, 혀, 피부 이런 걸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오감의 문을 열고 이 경계가 올 때 잘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래 감각기관을 단속한다. 혹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가 얘기 들을 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걸 요가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요가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요가라는 말 자체에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도둑놈에 비유합니다. 눈은 모양과 색깔 좋은 거 있으면 가지려고 하는 것. 귀는 그 소리. 그러니까 눈은 모양과 색깔을 훔치고 귀는 소리를 훔치고 코는 냄새를 훔치고 혀는 맛을 훔치고 또 피부는 촉감을 훔치는 거죠. 그 도둑놈을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이거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소에 사단이 생기는 이유가 도둑질 같은 거, 성폭행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기관을 단속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런 겁니다. 김항모라는 사람이 또 뇌물과 그런 이제 무슨 성폭행 논란이 휩싸여 있잖아요. 차관을 지냈다든가. 그러면 그게 이제 보면은 감각기관을 단속을 못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작년에 보면은 뭐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검사장에게 이제 검사장 고발한 사건, 자기를 성추행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감각기관을 단속 못하면 일어나는 건데, 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돼요. 그럼 어떤가 하면 상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럼 내가 화가 났다.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했으니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명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걸 명상이라는가 하면 상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 그의 반응에서 감정이 올라와요.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내가 올라오는 감정을 탁 알아차리면은 화가 이렇게 활락하는 감정이 쫙 올라오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근데 약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욕설을 하면서도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초기 단계예요. 조금 지나면은 상대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탁 올라올 때 화를 탁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오다가 탁 멈춰버려. 그걸 조금 더 이제 알아차리면 익숙해지면 상대 나를 화나게 할 때 화를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오다가 착 내려. 이제 고수는 상대 나를 화나게 할 때는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하고는 감정 노동자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감정 노동자들이 그런 걸 모욕이라도 이런 걸 참 찾기가 어려운 수가 있어요. 고객이라는 이름 하에서 갑질하는 걸 만나면 굉장히 곤욕스럽죠. 그래 감정 노동자들이라는 이 감정을 자기 감정 혹사시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럼 참 명상에서는 저것은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게 있죠. 그럼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실제 잘 해봐야만 아니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우선 다도라든지 우리가 보통 다대를 접할 때는 찻잔을 들고 놓고 이렇게 할 때 격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격식을 맞춰서 하죠. 격식을 맞춰서 하는데 거기에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기 찻잔 들고 놓고 하는 그 격식에 법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추게 되죠. 그건 도덕성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명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명상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자기가 격식을 갖추는 과정 속에 하나를 더 첨가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첨가하면은 그때 비로소 도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알아차렸냐? 대상에 반응하는 느낌, 감정, 생각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기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기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감각 알아차리기는 돼요. 그래 감각 알아차리기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잔 있잖아요. 찻잔 자기 앞에다 놓습니다. 약식을 하는데 찬물을 미리 따로 씁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데 행다선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명상입니다. 행다는 말은 많이 쓸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숨을 내쉴 때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딱 씌워보십시오. 힘을 어깨 힘 빼고요.
자, 시선은 요 곳곳에 둡니다. 곳곳이 잠시 한 10여 초 정도. 자, 이제 찻잔을 봅니다. 찻잔을 보고, 자, 손을 올려서 찻잔을 잡으러 갑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자, 찻잔을 들고, 예, 딱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맛을 음미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다시 맛을 음미합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평범하죠? 여기에서 이제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아는 거와 정신 차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빠르게 대상이 변해가는 거는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탁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싹 지나가고 없죠. 근데 알아차리는 대상을 아는데도 미처하게 아는 훈련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직관. 네, 직관입니다. 직관 훈련이에요. 요거 자, 지금 이제 직관이에요. 뭐 직관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이 체크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줍니다. 자, 이제 찻잔을 봅니다. 자, 두 손을 들고 잡아요. 천천히. 자, 중병 환자 움직이듯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공기와 접촉되는 손가락의 감각 체크하시고요. 자, 두 손을 잡을 때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부드럽다든 딱딱하다는 느낌을 체크하고, 자, 듭니다. 들 때는 무게감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한다 하는 건 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당기는 걸 보고요. 자, 빛깔을 보고요. 이때 빛깔을 보는 건 빛깔을 체크하는 거죠. 자, 향기를 맞으면 향기를 체크합니다. 자, 맛을 음미할 때 찻잔 입술이 되죠. 그럼 입술의 감각을 체크합니다. 자, 마시면서 입안의 맛을 체크하고요. 맛이 목을 통해 쭉 내려가는 걸 쭉 보고요. 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무게감을 체크하십시오. 자, 무게감을 체크하면서 딱 놓을 때 딱 접촉되는 소리, 접촉을 체크하고, 손을 떼면은 감각이 사라지죠. 자, 그걸 체크하면 손을 잡당깁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감각 알아차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오한 이야기가 좋은데 겨우 알아차림 한다면서 감각 알아차림 이딴 걸 하느냐고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알아차림 효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있지도 않는 말을 했다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러면서 말 다툼을 하고 얽히고 설키고 나중에 머리 아프다 그러고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친구 간에도 있고 친척 간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 하면은 그런 일이 싹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 알아차린다 하는 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대상에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훈련.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면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다른 거 결부시키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걸 다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내 감정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아차림은 과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미래는 왠 오지 않을 게 없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건 현재만 알아차립니다. 현재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의식이 숭숭숭하게 깨어나요. 의식이 깨어나면서 마음이 과거도 가지도 않고 미래도 안 가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가 생겨요? 마음이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마음이 눈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 사물 보듯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보여요. 이래 앉아있으면은 발바닥이 보여요. 뒷머리도 보이고, 음식을 막 씹을 때 입 안이 보이고, 이러면은 마음이 눈이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의 영역 안으로 쏙 들어오면은 주관 객관이 없는 하나가 되는 상태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마음 본성을 깨뜨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알아차림 하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여러분들이 마치 선천적으로 내 가족이 있듯이 이게 확립이 돼 있다. 알아차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리고 누가 뭘 하고 이러면 내가 올라오는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다. 자제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 사례를 제가 하나 얘기하고 한번 다시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기 송강사에 살 때 94년도에 광주에 있는 불교 방송국에서 잡보장경 강의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간은 20분, 내가 2시간도 강의하는데 20분 못하겠나?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방송 출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20분 동안 20분이 2시간보다 길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했어요. 그래 20분 끝나는 뒤에 박 PD 보고 새로 녹음합시다. 내가 비슷한 내용을 3번 반복했는데 이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방송사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박 PD가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3번 내용을 3번 반복한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 출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수행을 했거든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하고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얘기하자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좀 더 발전됐죠. 그래서 이 알아차린다 하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것이 확 줄어들어 버리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아주 명쾌해지고 의식이 성장히 깨있는 상태, 편안한 얼굴을 하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고정되면 도덕성이 생겼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
근데 엄한 짓 안 해요. 어제 동대에서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차 명상을 했거든요. 차 명상을 했는데 한 사람이 상당한 체험을 했어요. 비파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와 6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의심은 딱 남아있는 상태로 가는 거.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런 상태인데 그냥 집중력에서 생겨요. 젊은 사람이니까 가능하겠다. 그럼 명상 시간 다 합쳐도 10분밖에 안 돼. 10분. 딱 10분만 그런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차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차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기가 몇 개 정도 알아차리는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합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 꼿꼿이 자, 이제 찻잔 보고 차 마시고 내려오는 데까지 이제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자, 멘트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 자, 알았어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한 스님이 자리에 벌썩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하니까 그날 점심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 시간이에요. 그래 그 스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싱가포르에 사는 스님인데 스님은 앉을 때 샷디를 몇 번 합니까? 샷디는 알아차림을 해요. 정령을 샷디를 몇 번 샷디하고 앉습니까? 질문에 또 스님이. 그때부터 이 스님이 자리에 앉을 때는 천천히 엉덩이를 내리면서 샷디를 내가면서 쫙 내려가 앉고 밥은 숟가락대로 팍 떠서 먹는 게 아니고 천천히 떠서 이렇게 하고 입안에 씹는 거죠. 씹는 거 다 알아차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음식 먹을 때도 밥 안에 씹히는 감각을 체크를 하는 거죠. 감각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느끼려고 하는 거는 명상 수단이 잘못됐어요. 느끼려고 하는 건 의도이기 때문에 느낌 이러고 난 다음에 두 찰나 뒤에 느끼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요.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느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류를 범하는 게 느끼려고 하는. 그러면 그냥 대상을 아는 거죠. 느끼려고 하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이 있는데 알아차린다는 거리를 두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훈련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계속 반복하면 선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선명해지면 의식이 그만큼 깨이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이제 하고, 예를 들어가서 사탕을 입에 물렸다 그러면 사탕을 그냥 깨 드시지 말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이 반의 감각을 굴릴 때마다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잘 되면은 이 반이 보여요. 그럼 마음에 눈이 생기면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들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게 좀 알아차리면서 될 때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두 번 집중이 돼 있죠. 집중이 삼매락하는 말인데 이때는 찻잔을 들고 놓고 마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감정과 생각이 하나도 끼어들지 않아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알아차림만 딱 있는 상태가 오면 그때는 집중이라고 그 찰나삼매를 해요. 그때 되면 이제 지혜가 개발돼요.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찻잔을 들고 놓고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보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행단은 돌아오지 않았어.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았어. 현재 들고 놓고 하는 이 행단은 이것만 있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알 때 그 지혜라고 해요. 그럼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 하나 한번 캐치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다시 이 참고를 따라 보십시오. 자, 지혜는 어떤 걸 지혜라고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우선 찻잔을 잡고요. 자, 이렇게 들고 자, 마십니다.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맛이 바뀌어 가는 걸 보십시오. 자, 맛이 희미해지면 다시 한 모금 마십니다. 자, 찻잔 내려놓고요. 제가 종을 치면은 종 칠 때까지 맛에다가 한번 관찰해 봅니다. 자, 입안에 있는 맛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어떤 걸 지혜라 하는지를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는 보통 차를 다 음미하면 딱 두 가지예요. 맛이 좋다, 나쁘다. 그건 이해하시죠? 내 상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스님은 입 안으로 들어간 찻값만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 차를 탁 마시면 이거는 봄에 딴 차잎으로 만든 차인지 가을에서 따서 만든 차인지 알고 이게 차의 집산지가 어딘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다 압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 제가 뭐라 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가자는 차를 마실 때 차 맛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분별심이 일어나서 그 분별심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난다. 근데 차를 마시면서 그 차 맛 하나가 일체 모든 존재를 깨뜨려 보는 일미 맛을 본다. 차 맛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하나로 깨뜨리는 맛, 일미를 맛보는 것이 출가자가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걸 뭐라면 다성일미라고 합니다. 저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마셨는데 이 차 맛의 어느 부분이 모든 걸 하나를 깨뜨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지혜에 관계되는 거니까요. 요 내용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제가 물어볼게요. 이 차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자는 던지면 깨지죠. 변화가 있죠.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집도 변하죠. 서울시도 변하죠. 그죠? 대한민국도 변화가 있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저쪽에 중동, 유럽을 해서 아메리카 다 변하죠. 지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주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변한다 하는 이 한 가지는 공통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수많은 패러다임이 6개월마다 한 번의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학자들 이구동성으로.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이 패러다임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한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감정, 생각 다 변해요. 우주도 똑같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딱 마시면서 차 맛이 계속 바뀌어가는 걸 통해서 차 맛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변한다 하는 걸 하나를 깨뚫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지혜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좀 심오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없죠? 자, 혀가 없으면 안 되죠. 차물이 없으면 차 맛을 못 느끼죠? 그죠? 그러면은 차가 없으면 왜 됩니까? 차 맛을 못 느끼죠? 그러면은 삼자가 만나야만 돼요. 혀가 있어야 되고, 차물이 있어야 되고, 차 맛보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못 느끼고, 차 물이 없으면은 그 차물 안에 차가 있어요. 차가 없으면은 차 맛을 못 느끼고, 그것을 아는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삼자가 만나야 돼요. 혀, 차물, 미각 의식. 삼자가 만나서 차 맛이 나죠. 그러면은 차 맛은 독립되어 있는 거 맞아요? 실체가 없는 거죠. 삼자에서 맛이 났으니까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차는 배달해주는 사람 없으면은 차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 다음 차를 듣는 사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야 그래요. 그럼 차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차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차나무는 흙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만이 강압적 작용을 해요. 햇빛은 어디 있죠?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우주에 있죠. 자, 여러분들이 차를 한 잔 딱 마셨는데 차 맛을 본과 동시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이렇게 사유해가는 것이 이제 사유 통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뭘 아느냐? 차를 한 잔 마심으로써 차를 마시는 게 우주의 맛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차 맛 하나가 우주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 하나를 깨뚫게 되는 거죠. 이걸 상호 의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차 맛을 통해서 모든 걸 한 맛이라 하는 지혜를 얻을 때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차 맛이라는 부분이 모여서 연결되지 이 우주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주락한 전체 속에 차 맛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부분이고 전체고 전체의 부분이다.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딱 가지면은 그 다음에 사회의 눈을 착 돌리면은 사회의 불평등을 알 수가 있죠. 사회 불평등이 뭐가 있을까? 남녀의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인종차별 이런 게 눈에 들어오죠. 모든 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평등한데 왜 이런 차별이 있지?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사회의 이 잘못된 관행이라든 이런 걸 쫙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아틀란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메두나가 주인공으로 한 커튼이 나와요. 주인공 6번 환생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복지인간이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동료인 복지인간을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지인간들을 인간에게 봉사를 하면 잘 살게 해주게 대놓고는 잡아서 죽여요. 죽여서 까꿀을 매 날아놓죠. 고기치고 그걸 다시 갈아가지고 복지인간을 다시 먹여요. 이거는 소를 잡아서 소 뼈를 갈아 소에게 먹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때 이 복제인간인 베두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공으로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걸 딱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두고 착취하고 폭행을 가하고 죽일 수가 있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자궁에서 태어난 자연인간이나 탱크에서 태어난 복제인간은 생명은 소중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핵심되는 주제였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아는 걸 뭐라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모름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영상은 집중 힘도 길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은 그건 앞으로 또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집중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집중이 좋아지면 어떤 게 좋아지느냐? 집중이 좋아지면 사람이 성격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웬만한 외부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훨씬 적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에 의해서 집중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알아차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 부분에도 알아차림 작동하고 집중 부분에도 알아차림 작동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단계는 처음에는 개에서 출발해서 정해로 갑니다. 요 단계가 있습니다.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도덕적인 수준에 와 있느냐, 안 그래도 내가 아주 집중이라는 데 와 있느냐, 내가 지혜가 생기느냐 살펴야 됩니다. 지혜 부분이 온다 하는 것은 도덕적인 거와 집중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래 보면 돼요. 자, 이제 그 문제고요. 29페이지 참명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은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참명상 실습하면서 다시 꾸미기 뜻세기 명상 실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실습을 하는가 하면요. 55페이지 보시면요. 색향미 감독자 맛이 명상 실습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몇 페이지에 보는가 하면요. 52페이지 보면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과 행다선의 지혜 얻음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차자를 들고 놓고 하면 알아차림 했죠. 네, 했는 부분에 속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깊어지면 요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 명상 특징을 공부하고 명상 실습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차의 색향의 흐름과 일미. 예.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명상의 수단인 생각과 명상의 수단을 알아차림 사유 상상이 이제 명상의 수단이 됩니다. 그건 합해서 생각이고요. 감정, 언어를 그대로 차 명상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차 명상의 특성은 무엇일까? 다른 말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자비를 위해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상상, 사마타 위파사나, 자비가 한덩어리 되게 하는 조건으로 차의 색향미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혜는 제가 얘기했고요. 자비는 어떤 걸 자비를 얘기하는 거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오색향 명상이라든지 이런 게 하면서 이제 할 건데, 자, 얘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감정 상할 때 종종 있죠? 그럼 감정 상하게 되면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자, 그러면은 자비심을 키우면은 상한 감정이 풀어져요. 그럼 자비심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상담하는데 성목이가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차를 가져와가지고 차를 따라주고 차를 마시니까 아이가 지가 알아서 술술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러게 상담이 이제 이루어져요. 차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테아닌은 신경 안정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 알파파라는 뇌파가 나오면서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 차락하는 것이 굉장한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내 감정 상했다. 상대는 없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놈의 새끼 나쁜 놈 막 욕을 하지만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상 속에 자방을 떠올려서 자방 속에서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할 때는 자기가 차를 일단 마시고 그 다음에 상상의 자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 거죠. 주고 이렇게 잘 중요한 건 얼굴을 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얼굴을 왜? 그 얼굴이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나게 했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상대가 얼굴이 쓴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차를 주고 또 이렇게 축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상대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면은 내 감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초대한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다선, 비다선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요 자다선, 비다선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87페이지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자, 87페이지 보면 자비다선 참 명상이 있죠. 여기서 이걸 합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자비심과 연민심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딱 볼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화나게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인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을 드러낸 거거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그러죠. 근데 화나게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콤플렉스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초대해가지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보여요.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야.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마음이 진정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차방을 꾸면서 혼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벌써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자비가 나옵니다. 지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차 맛의 변화라든지 차 맛이 있기까지 이런 우주까지 갔다 오는 거죠. 이렇게 갔다 오면서 모든 걸 하나를 깨뜨려 보는 걸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시각하는 상상이라고 하는 건 차방을 꾸미고 그 다음에 초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 사마타 이파사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마타는 집중 명상, 이파사나는 분석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림으로 집중과 분석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가 한 덩어리 되게 하는 조건으로 차의 색향미가 있다 그랬죠. 자, 차의 색향미. 자, 차에는 빛깔이 있고 향기가 있고 맛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의 색향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을 상호 의존으로 인과 의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차의 이야기가 차 명상의 특성이 됩니다. 자, 이 차 이야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차의 색향미 이야기 흐름을 통하여 다르마라 하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다르마라고 합니다. 드러내고 지혜가 생기도록 명상하는 것이 참 명상이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이 다르마로 흐르게 하는 상상과 상상 속에서 알아차림과 추론이 작용하고 응고의 멘트로 다르마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가 일어나게 하는 틀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의 공통되는 현상이 다르마이다. 회복해야 할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이며 또한 마음의 본성이 명상의 수단도 된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이야기 흐름을 매듭으로 나누면 여러가지 명상이 되고 이야기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면 하나의 명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삼란만사 우주 모든 것을 일미로 해통되게 하는 것이 차 명상이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틀이 뭐냐면은 이미지를 시각하는 상상, 알아차림, 사유, 이야기 흐름, 이것이 네 가지 틀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무슨 말인지를 이제 한번 해보죠. 자,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는가 하면은 앞에 그림이 있는 걸 보셨죠? 47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요 간단한 요 그림 설명을 할 테니까 그림 설명하고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어렵게 생각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자, 거기 집이 있습니다. 집. 집은 자기 오원이라는 집인데 자기 자신입니다. 그거는 옆에 토끼는 혼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는 들뜸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새가 있는 것은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거죠. 산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쭉 가다 보면 그 길을 자량도라 그래요. 이 자량도는 뭔가 하면 복과 지혜라는 식량을 얻는 단계예요.
그리고 시내가에 딱 이르렀는데 시내가에 이르는데 가행도를 했는데 거기에 6개 징검다리가 있어요. 자, 6개 징검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시, 두 번째는 지게, 세 번째는 인욕, 네 번째는 정진, 다섯째는 선정, 여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물은 자기 마음을 상징해요. 이 마음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6가지 징검다리 건너감으로써 마음이 정화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가 있죠. 소나무에 기해가지고 우주까지 한번 갔다 오는 거죠. 그런 빈마당이 생깁니다. 그 소나무에서 견도가 되고요. 견도 끝에 수도가 있죠. 네, 돌아가는 길을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빈마당은 공성의 빈마당이고요. 연못은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선정,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집의 계단을 올라가죠. 계단은 이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말에 올라가서 구경도라고 하는 자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 안에 이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인데, 그래서 요 안에 이제 5개의 수행 단계를 다 얘기해 있습니다.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 그래서 구경도의 자방에 들어가면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깨쳐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면은 자기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시내물을 건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다리가 높이 져가지고 이 건너기 너무 힘들었대요. 그 왜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취업 준비생인데 여러 번 취업 시험 봐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 심리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다리까지 잘 건넜는데 바닥에 막 이게 평평한 게 아니고 울퉁불퉁해서 발바닥이 아프고 막 애를 먹었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는 무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게 여기서 이런 심리를 자기 체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 다시 꾸미기 뜻새기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집에 출발할 때 차를 마시고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다시 출발해서 그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막 꿈에서 꿈을 꾸다가 꿈속에 있는 일들이 꿈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다 그 꿈인 줄 알고 막 무슨 날에 몸을 이제 탁 깨어났는데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진리라 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면 바로 이 자리가 진실한 자리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3선지식을 찾아서 구두행각을 선제동자의 얘기죠. 53선지를 하나 찾아서 깨우침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계락하는 그걸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걸 처음 자기는 본인이 몰랐던 것이죠.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이 없더라 하는 게 같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다시 집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차츰 참을 잘 따랐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쉬옵니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 자, 앞에 찻잔을 봅니다. 자, 찻잔 잡으러 갑니다. 자, 이게 행라선을 하는 거죠. 자, 찻잔을 잡아서 자, 당기고 빛깔과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이 색향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더 마시.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집 안에 거실에다가 차방을 꾸미봅니다. 차상을 앞에 놓고 다관, 물지킨 그릇, 차통, 차숟가락, 차수건을 갖추세요. 또 명상 찻잔을 다 갖춥니다. 이 상상이지만 생생하게 하십시오.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는 것은 고대 집중력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벽에는 다스님이 족자를 걸어 두시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오른쪽에는 하루에 물이 끓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다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나 오뎅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 명상 찻잔에 쭉 따르십시오. 좀 약식을 합니다. 자, 잘 따랐으면은 자, 상상소의 찻잔을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이때 숨을 한번 들으시고 내쉬면은 맛과 향기가 되살아날 거예요. 자, 차를 마십니다. 차가 목을 통과할 때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고요. 자, 그리고 시냇물 흐를 때 찬물이 몸 안으로 쏙 들어가는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연상하십시오.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발끝, 손끝, 종끝, 머리끝, 온몸 전체에 차물의 향미가 흡수되도록 상상합니다. 흡수되도록 할 때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명상해 봅니다. 자, 상상소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이제 일어서서 방문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명상 정운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과 나무들이 있고요. 꾸벅꾸벅 조는 토끼도 있고 들뜨는 원숭이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적이더라도 되돌아보지 않고 쭉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만 시냇물이 나오네요. 시냇물 앞에 이르러 보니까 시냇물은 시커멓고 냄새가 나고 물이 불불불 끓고 있습니다. 자, 보시라는 징검다리에 올라서서 서니까 물이 시커먼 물이 맑아졌어요. 자, 지기락하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이제는 냄새가 향기로 바뀝니다. 자, 인요일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부글부글 끓던 물이 잠잠해졌습니다. 정진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자, 시냇물 흘러갑니다. 네, 상상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선정인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물이 맑고 투명해요. 그리고 지혜란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만상이 자, 물이 비칩니다. 물이 비친 만상을 보고 야, 현상에 있는 것은 물이 뜬 달같이
물이 비치는 영상은 같이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빽빽하게 들어찬 소나무 숲이 왔네요. 소나무에 기대서 자, 상상 속에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내 앞에 있는 소나무는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다른 거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때 다시 사유를 해봅니다. 이 소나물은 흙이 없으면은 자, 자랄 수가 없고요. 이 차나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나무가 좋겠네요. 소나무에 기대서 차나무를 보십시오. 이 차나무는 독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흙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온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햇빛이 위에서 강압적 작용을 합니다.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서 우주에 있죠. 자, 이 참나무를 본데 참나무가 없다면 연결되어 있는 우주도 없다. 참나무라는 부분이 모여서 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분이 곧 전체다. 우주라는 전체와 참나무라는 부분이 아주 동등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독립된 개체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전 상호 오전 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평등하다는 거죠. 남녀 불평등이라든지 또 계층 간의 불평등, 인종의 불평등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마당이 활짝 펼쳐지네요. 빈 마당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쪽에 선정이라는 연못에 깨달음 연꽃이 피어있네요. 자, 이제 빈 마당을 가르치러 가니까 아담한 칩이 나옵니다. 자, 계단을 올라갑니다. 분부의 깨달음이라는 계단,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라는 계단을 올라서서 어른의 깨달음이란 마루에 올라서고 그리고 구경각이라는 다시 문을 열고 성큼 들었습니다. 그렇더니만 바로 자기가 출발했던 바로 그 다시리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스리 않습니다. 차도 일제는 갖추고 있죠. 창문에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지혜라고 하는 햇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당에 있는 연꽃 향기가 방 안을 감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문 밖을 통해서 이때가 자기 걸어온 길을 쭉 살펴봅니다. 자기 집으로 해서 명상 중으로 시냇물을 건너고 빈 마당을 가로질러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거. 자, 이건 되돌아보는 지혜예요. 자, 그리고는 여전히 딱 이 다관의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는 오령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 자, 물 식힌 그릇에 차물을 쭉 따르고 자, 물이 잠잠해지면은 명상장에 차를 따릅니다. 차를 따르고 자, 이제 상상 속에 두 손을 잡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차를 음미합니다.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온몸에 스며들기를 해봅니다. 차를 계속 마십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손끝, 발끝, 머리끝에 온몸이 스며들기를 하십시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하면서 차를 계속 마십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요. 자, 차를 이제 들고 마십니다. 찻잔을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몸과 마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자, 죽비를 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네 가지 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명상을 했습니다. 다시 꾸미기 차 명상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감로차 마시기 명상을 했어요. 감로차 마시기 명상 가장 기초적인 것만 했어요. 다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알아차림이 있는가 보면은 찻잔을 들고 마시는 과정을 알아차림 들어갑니다.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시각과 상상이 있느냐? 다시 꾸미기라는 건 이미지 상상을 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유가 있느냐? 있죠. 소나무의 기대가 차하고 우주하고 서로 상호 관계를 사유했죠. 그래서 뭡니까? 지혜가 개발됐어요.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흐름이 있느냐는 거죠. 차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차방으로 돌아왔죠. 이런 과정이 그대로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흐름입니다. 네 가지 틀이 있죠. 그래서 이 차명상에는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차방 꾸미기 명상을 할 때 차방에서 자기 감정을 상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주고 용서를 해준다. 이러면은 자비 다스리가 안 되죠. 그러면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 두 가지 명상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세 가지 명상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분리시키면 두 가지 명상도 되고 세 가지 명상도 되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명상은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이미지를 시각하는 상상, 알아차림과 사유, 그리고 이야기 흐름이라는 네 가지 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 응구, 비유, 심리, 상호의존, 인과, 변화, 고, 자아 없음과 자성 없음이 있다. 이게 구성 요소예요. 자, 응구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뭘 했습니까? 멘트를 해주죠. 응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할 때는 멘트 없이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 보리마을에 한 3개월 수행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이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다시 취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리마을에 와서 명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차 명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차 도구 없이 3개월 동안 차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 명상이 기본 12가지가 있어요. 차 명상이. 이렇게 하고도 2개가 돼 있어요. 응용하는 것이 거의 한 5, 60가지가 돼요. 굉장히 풍부하죠. 지금 오늘 명상하는 게 몇 가지 있는가 하면요. 벌써 3개나 했습니다. 명상을.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 고령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차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요번에 보내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소감을 적어 보내봤어요. 넉장이나 보내봤어요. 나라당. 근데 여기 보면 놀라워요. 요거는 요번에 차향기 명상을 좀 들어갔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향기 알아차림 이래가지고 첫 번째 차는 색은 진하진 않았지만 향기가 진했다. 두 번째 차는 색이 조금 진하고 향기는 흐렸다. 세 번째 차는
연하고 향기는 아주 흐렸다. 녹차 가루는 향이 정말 진했다. 네. 그래놓고 소감 일어났어요. 나는 녹차가 별로 좋지 않다. 그렇지만 차 명상은 언제나 재미있다. 차 향기, 예. 첫째 잔 깊고 진했다. 둘째 잔 중간이고 흐렸다. 셋째 잔 짧고 아주 흐렸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또 다른 건 이렇게 제목 차향기 알아차리기. 차향 길이가 길지 않고 짧지도 않았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내가 앞으로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날 때는 차를 많이 마셔야겠다. 차 우리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 어렵다. 소감 일어났어요. 네, 소감은 녹차는 몸에 좋은 것 같다. 차 명상은 언제나 재밌다. 일어났어.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는 초등학생 한 500명 정도 되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차 명상 일기가 이만큼이 돼요. 그건 지금 이 세 번째거든요. 학교에서 아예 이 선생님을 픽업했어요. 처음에는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차 명상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과 마음 공간 넓히기. 요거는 이제 자향의 명소 이렇게 해요. 그래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내용. 아이들 그런데 어른은 더 많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엉꾸락하는 그런 거. 비유는 뭘까요? 비유는 그런 거죠. 그 안에 이제 차물이 몸에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시냇물 흐르듯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했죠. 이건 비유가 들어가는 거죠. 심리도 들어가죠. 심리는 뭔가 하면 차방 이게 안에 초대를 해가지고 차를 주면서 이건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상호 의존이라는 건 처음 출발해가지고 모든 상호 관계 속에서 쭉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과락 하는 건 뭔가 내가 처음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게 그걸 건너갈 때 시냇을 건너갈 때 인과를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건너갈 때마다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변화, 괴로움도 있어요. 그 안에 만족스럽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아 업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실체성이 전혀 없는 업손도 자선 업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틀과 구성 요소는 망념과 망상이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다름아라 보게 합니다. 현상이 공통의 현상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름아 일미를 보게 하는 집중과 사유 통찰, 잡이라는 명상 수단이 생기게 한다. 또한 네 가지 틀이 그대로 다름아를 보게 명상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잠재되어 있던 진근과 같은 마음의 본성이 공격하며 네 가지 틀의 힘으로 인하여 무지와 번뇌 망상의 껍질을 깨고 나타나면서 번뇌 망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이름하여 지혜이다.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 잘 깨뚫어서 가는 겁니다. 30페이지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지혜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직 마음뿐 다른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에서 도덕성과 삼매와 지혜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명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냥 뭐 바로 그런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학생도 자기 놀래가지고 몸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는 단계는 이파사나 16단계 중에 5번째 단계에 속하고 두려움은 6번째 단계에 속하는데 한 10분 정도 명상하고 바로 그걸 체험을 한 거죠. 그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거는 물어보는 코칭인데 몸에 혹시 열이 난 사람 있어요? 열? 계시네.
그는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 불의 요소예요. 체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냉기 같은 거 나옵니까 몸에? 냉기가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럼 몸에 진동이 있는 사람, 진동이 있는 걸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데 에너지입니다. 그래 이 진동은 이제 크게 하면 앞뒤로 흔들기도 해요. 얘기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주 가벼워진 사람이 있어요. 가벼워진 거는 흡의 요소라고 해요.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예, 자가간염이 약해질 때 나타나거나 번뇌 힘이 약해질 때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명상을 할 때 감도차 마시게 할 때 입 안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입 안. 네. 입 안이 보이면 심만이 열렸다, 마음에 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런 현상들이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오십찬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알게 되고 인체 안의 구조도 우리가 차 명상을 통해 다 배웠고요. 기운의 흐름도 배웠고. 지금 이제 서막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정통적인 명상체계 해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통하는 모아서 하나를 통하게 합니다. 네, 그거 제가 읽어볼게요. 자비다승차 명상, 다승 일미차 명상법 안에 있는 12가지 다승법 중에 핵심되는 명상 방법이다. 다승 일미차 명상을 통해 일미를 깨닫게 될 때 무연자비가 실현됩니다. 무연이라 하는 것은 자비를 줄 대상이 없다 이거죠. 모두 한 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다승 참 명상이라 하는 것이다. 남바의 수행 논서인 청명도론에 사마타 수행법 40일에서 가져나 되듯이 기본 참 명상으로 깨침이 다시 꾸미기 뜻세기 명상, 행다승, 자비다승, 오십차 명상, 식하맘 다승 명상, 향하맘 다승 명상, 마다맘 다승 명상, 용어 차자 7가지 뜻에 들어가기 명상, 식형의 감노차 마시기 명상, 주인과 손님 다승 일미차 명상, 11번째 다승 시 명상, 12번째 하루차 명상 등의 차 명상에 응용하는 차 명상법 50가지 내지 90개 이상이 됩니다. 차 명상법을 나누면 여러 개의 명상이 되고 통합하면 하나의 명상이 됩니다. 이 모두가 집중 명상이 사마타, 분석 명상이 바사나로 다르마를 알아차려 모든 것을 한마음 일미를 통합되고 해통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통이라고 하는 말, 하나를 통행해야 한다. 이런 이제 지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보십시오. 조익경제 4가지 수행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마타 수행 후에 이파사나 수행에 들어가기. 두 번째, 이파사나 수행 후에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기. 세 번째, 사마타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을 상수하기. 글자가 빠진 거죠. 네 번째, 법문독과 즉각 깨닫는 길. 이 4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자명상도 여기에 벗어남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건 전부 다 지관 상수하는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해놨는데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도 3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해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일해통할 통으로 스마트폰과 같다. 스마트폰 안에 휴대전화 기능,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 통신 기능, TV, 라디오의 방송 청취 기능, 방송 시 청취 기능이라고 하죠. 카메라, 캠코더,
문서 작업 기능 등 모두 다 있다. 이것을 펼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난다. 이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하게 하는 것이다. 차 명상도 마찬가지다. 차 명상 펼치면 쫙 펼쳐지고 온물이면 하나 딱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해서 첫째, 스토리를 통해 다른 말을 알고 체험하게 하려면 다양한 차 명상법의 플랫폼을 통하게 합니다. 이 스토리가 첫 번째. 그렇지만 차 명상의 플랫폼을 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둘째, 각각의 차 명상법의 전체 스토리에 분명하게 녹아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차 명상을 거듭나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각각의 차 명상법은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충족되어 있다. 넷째, 각각의 차 명상이 갖고 있는 스토리는 전체 이야기의 입구가 되고 있어 유기적인 생태이다. 이 유기적인 생태를 갖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로 해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차 명상법을 통칭하여 다선의 일미차 명상, 그 다음에 다선의 일미다선이라 하며 자비다선 차 명상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냥 내가 이 얘기를 하죠. 아니까요. 자, 차 명상의 특징이 뭐냐? 네 가지 틀을 갖고 있고, 다양한 구성 요소, 뭐 상호오전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 명상은 이제 기능이 다양한데, 특히 심리 치료가 잘 되는 거는 오색형 명상은 심리 치료가 잘 돼요. 그래 행사선을 알아차린 명상을 하게 되면 의식을 현재 순간 깨우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얘기해서. 그래서 이 명상법에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좋아하는 명상 하나만 듣기도 해도 돼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가정 타치를 많이 한 명상은 오색션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4명이나 되고 박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자, 다선은 다도, 선다와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들 그 다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도니 선당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집어넣고 가벼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태권도 하면 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태권도 이러면, 예, 도 하는 거는 방법, 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 태권도에는 발차기, 주먹 쓰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도 하면 어때요? 차 마시는 방법, 이런 말, 맛보는 방법. 근데 도는 또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단도 되고 진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도라든지 다선하는 거는 도가 명상이 되는 겁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선다는 요즘 많이 썼죠. 옛날에는 선다는 말 안 썼는데 요즘 막 유행하대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명상이 없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선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선다라 하는 뭔가 하면 차가 중심이에요. 선은 왜 등장했는가 하면 스님들은 차를 마시면서 수행 정진하거나 또 법상에서 법문할 때 차를 마시거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다 바로 공양하는 거나 이런 그 스님들이 선수행과 관계되는 걸 가져와서 차법, 답법을 전개하기 때문에 선답법이라고 하죠. 선다라고 합니다. 이건 명상은 없어요. 선다는 형식을 가져온 거죠. 다선 이러면은 이런 거예요. 앉아서 선하면 자선이고 걸어가면서 선하면 행선이고 차를 마시면 내가 선을 한다면 다선이 됩니다.
그럼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차를 매개로 해서 명상하는 걸 다스니라고. 그래서 이제 선다와 다스는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 혹시 이제 저게 단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도 차를 시연되고 그런 분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연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답법 중심이죠. 그 차 명상은 무대에 올라가서 차 명상을 시도하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거기에 모인 대중들하고 같이 명상을 해요. 이게 차 명상이에요. 이게 다른 점. 그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 명상이 이제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중간사 할 때는 1998년도에 학인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몇 명?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당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학인 스님이 많으니까. 가라에도 도망가지도 않고, 지대방은 조그만한데, 한 5명이 앉으면 되는 지대방이야. 20명이 방을 배제해도 그럴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날마다 공사가 붙어. 날마다 공사를 붙으니 공부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윗반에서 아랫반 잘못한다고 앞에 꾸라차 놔놓고 참여를 주고 이러니까 공부를 언제 하느냐 이게요. 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더라. 명상을 지켜야 되겠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면 공사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수행에 대한 얘기하면 다 머리가 쩔쩔 늙고 하니까 차를 갖다 놔놓고 차를 매개로 해서 명상을 가르쳤어요. 세 차례 강의를 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오상현 교수가 먼저 그걸 내용을 보고 차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차 명상의 시초예요. 저는 차 명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차를 매개로 해서 명상을 이런 때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 놓고 예불 끝나고 난 뒤에 30분, 강경 끝나고 난 뒤에 20분 이런 식으로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공사가 점점 끝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내면을 보게 하니까, 방법을 알려고 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울력 같은 거는 이제 대교반 불러서 너희들 가장 한가하니까 밑에 반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시초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성큰 스님께서 요즘 너무 이상한 명상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니까 너가 바른 명상법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 차를 갖고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차 수행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 강의를 하니까 성큰 스님께서 모니터를 딱 한번 보시던 저를 불러서 동속 5공에 처음 읽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없었고 중국이나 대만에 일본에서도 없었던 차 명상법이다. 그러면서 너 강의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을 쓸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2003년도에 차 선생들이 와서 차 명상법 강의에 가르쳐 달라고
누구 소개로 왔느냐 하니까 성우 큰 스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연사에서 이제 차 명상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3년도 겨울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차 명상법. 발전해 왔는데 제가 감히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윗대의 큰 스승들이 차를 갖고 명상한 사마타를 얘기하고 위파사나를 얘기하신 분이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문을 쭉 찾아봐도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의미부여는 있어요. 형식에 의미부여하는 건 일본이 발달되어 있지만 형식으로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50차 명상을 석사 제가 받은 사람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뇌변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석사 받으신 분이 있어요. 김미순 선생이라고. 그런데 처음 뇌변변 장애인들하고 보리마을에 와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지도를 해주고 8주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인데 지도를 해주고 이제 그 1박 2일 동안 마지막 날 코칭을 해봤어요. 코칭 해보니 깜짝 놀란 게 뇌변변 장애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냥 태어날 때 아이를 잘못 건드려가 뇌변변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화가 이렇게 차 있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은 급하고. 근데 진짜 놀랍게도 8주 프로그램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보리말이 또 와서 마지막 명상을 하고 코칭을 하는데 그 내용에는 이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희망이 가득 차 있다. 절망적인 분노에서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주 동대에서는 저는 안 갔지만 그걸 초보 발표를 할 때 눈물 바다를 이뤘다. 사람들 그걸 듣고. 그래서 이게 8주 만에 사람이 바뀐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명상의 효과예요. 우리가 이게 명상을 이렇게 하지만 이거 단순한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한 선생은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했거든. 이건 이제 경성대학에서 김기원 씨입니다. 제 차전소에 발표는 책을 가져가서 지도 교수에게 이 책을 가지고 차명상 석사학위를 받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계속 조론이 어쩔 수 없이 그 교수도 하라 했는가 봐. 그런데 이제 심사를 딱 보는데 뭐라고? 어떻게 사람이 8주만 일이 바뀔 수가 있나?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고 논문이 발려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도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돼요. 딱 했는데 딱 3번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으로 모여 와가지고 내가 이 참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거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데이터를 다시 뽑아가지고 딱 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사람은 다르지만 효과가 입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수들 도장 찍어줬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김기원 씨 얘기는 그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은 그런 효과가 없으면 사회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참 명상법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 명상도 곁들여서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미미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심도가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어요? 어렵지는 않습니까? 네. 안 들어오면, 네. 예, 저는요, 이렇게 명상을 집에서 하거든요. 하게 되면, 하고 나면은, 우리가 소름이 끼친다고 하죠. 울어. 소름이요. 울? 예, 우리가 놀랬을 때 네. 하는 것도 하고, 우리가 기분이 좋았을 때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나는 소름 돋는 예, 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소름이 돋는 거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 네. 저는 하고 나면 항상 그걸 자기수감을 해보고요.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몸이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거고, 소름이 돋는다 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수행 현상으로 봐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좋습니다. 건강해지고, 몸이 아마 건강해질 거예요. 차 명상하면 건강해집니다. 또 다른 뭐 몸이 살 계속 마시면서 몸이 사라지는 느끼는 그때에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는 것인데요. 두려움을 동시에 느껴야 게 전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라서 그게 이제 몸 사라지고 바로 그냥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젊어서 그렇지 않나, 제 생각에는. 즉각 바로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봉인사에서 자비수감 수련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한 21살에 2살 먹은 대학생인 것 같아요. 수행하다 5박 6일, 6박 7일 동안 하는데 수행하다 벌떡 서버려.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몸이 사라져버리는데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두려움이 얘기하죠. 그런데 내들 몸 아픈 사람이 몸 사라지면 너무 기분 좋아가 미소를 막 띠죠. 왜냐, 몸 아픈 사람 몸이 사라지면 몸이 깨어나고 좋으니까. 그런 사람 되게 나이가 좀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몸이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가지. 그래서 어느 암 환자는 수행하다 몸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몸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암 환자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도 차인인데, 이제 가만 없다가 전이 됐다 어쩌다 하더니만 수행을 이제 하러 용연사 때니까. 용연사 수행했으니 벌써 10년 넘거든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14년, 4년, 5년 됐나? 그분이 가장 좀 오래 살죠. 암 환자를 오래 살고 있는데. 그래가 용연사 수행하러 자비수관을 하더니만 정말 열심히 하더니만 며칠 몸이 사라져. 그 다음에 몸이 회복돼. 그러니까 지금은 암 환자라는 얘기를 하는. 전이 돼서 가망 없다고. 그거 언제 하는가 하면은 캄보디아 캄보디아 뭐가 있죠?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는데 이분이 신청해서 따라왔어요. 그 나중에 하롱베이 가서 이제 하롱베이 이렇게 배 타면서 구경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 안 만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회복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다파가 뇌파가 벌써 명상 통해서 세다파가 나올 정도 되면 몸이 산화질소가 생겨서 몸을 다 청소해버린다. 그 암 세포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차 명상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차만 마셔도 알파파랑 뇌파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다파가 나오는 건 쉽거든. 그 차 명상은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혈관을 확장시키고 바이러스 없애고 면역력 증강시키고 암세포를 죽인다고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우리 차 명상은 뭐 5분
10분 이렇게 하지만 좀 긴 건 한 20분 정도 가거든요. 10분을 하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게 좋아요. 여행 중에 차 도구 없이도 명상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에요. 예를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 동안 명상하면 차 명상만 했다. 도구 없이. 근데 그분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해결했어요. 자기가 왜 트라우마가 이 원인이 뭔지 모르다가 차 명상을 통해서 어느 순간 알게 됐죠. 자기 동생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눈을 패고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내버려 두고 한 일주일 전 친정집에 가는 게 사건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을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면서 이제 옛날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래 너 아빠 미국 가지고 네 동생 데리고 내가 친정집 한 일주일 가 있었지. 일주일 가 있는 동안 어린 아이는 아버지 회사 출근하면 혼자 있잖아. 어린 아이가. 일주일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유 없이 자기 동생을 미워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회사에 가면 또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싸우는 거야. 그런 게 해소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해소하는 거죠. 명상이 사회에 기여하는 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직원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수십억을 씁니다. 1년 동안. 왜냐? 스트레스 받으면 자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계속 나날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한 적도 없어. 끝냅시다.